자, 오늘은 정말이지 의식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만드는 그런 책을 가져왔습니다. 피크닉, 신영호 작가의 깨달음 이후의 시간인데요. 대승보살의 길에서 금강승으로 넘어가는 그 아찔한 경계선,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아니, 내 과거가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딱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과거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요, 더 이상 나만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비개인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개인적인 상처나 후회 같은 것들이 사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복적으로 겪는 고통의 한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과거를 그냥 개별 사건의 나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구조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랄까, 개인의 감기 증상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왼쪽의 기억의 시간은 과거를 그냥 일직선으로 봐요.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어. 딱 이런 식이죠. 그런데 오른쪽 의식의 시간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여러 층으로 보고 이런 식의 집착 구조가 활성화되면 고통은 그냥 따라오는구나 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알고리즘을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억에서 의식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과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어딘가 익십하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처럼 느껴지시나요? 자, 과거를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 카르마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책은요, 카르마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운명론을 넘어서 해독이 가능한 정보로 바라보는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카르마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는 어떤 상벌 시스템.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관점이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정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을 뿐인 내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이걸 짐이 아니라 지도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라는 지도를 펼쳐들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는 주체적인 탐험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개별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그 뒤에 숨어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거를 막 지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의식 안에서 그 의미를 다시 배열해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결국 카르마를 해독한다는 건요, 과거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하는 기술인 셈이죠. 자, 이렇게 과거의 구조와 카르마라는 지도를 읽어내는 길, 우리는 이걸 보살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을 나누던 그 단단한 경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여정이죠.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면 그냥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보살의 진짜 본질은 나와 너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데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 이전에 타인의 고통이 더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내 손가락이 아픈 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보살의 길은 이렇게 5단계로 점점 깊어집니다. 우선 첫째, 내 아픔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둘째,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셋째, 그 수많은 고통들이 사실은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읽어냅니다. 넷째, 그 패턴의 근원인 집착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마지막 다섯째, 마침내 그 구조의 힘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의식이 저절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의식이 점점 더 넓게 확장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살의 길을 통해서 고통의 구조를 깊이 이해했다면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 바로 금강승으로 도약하는 순간이죠. 이 표가 두 개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대승의 보살이 우리 이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금강승의 지혜는
애초에 건너야 할 강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살이 인과법칙이라는 그물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면 금강은 그 인과법칙 그물 자체가 하나의 환영임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문제 안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길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바로 이겁니다. 고통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보살의 경지라면 그 고통이라는 현상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환영, 즉 텅 비어있음을 그냥 직시해버리는 게 금강의 경지입니다. 이게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의 본질, 그 실체 없음을 꿰뚫어보는 한 차원 더 높은 통찰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문제를 누군가와 함께 건너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 자체가 어쩌면 실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단계에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을 거울과 칼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상징으로 종합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깨달음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거울입니다. 이건 보살의 자비를 상징하죠. 거울은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현실을 어떠한 왜곡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자비의 속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징은 칼입니다. 이건 금강승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분노나 미움의 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에서 비롯돼서 우리를 올가매는 환상과 불필요한 집착을 단호하게 베어내는 명료함의 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반드시 함께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자비가 없는 지혜는 그저 차가운 폭력이 될 수 있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에 부분별하게 빠져드는 공감의 늪, 즉 수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울로 현실을 충분히 비추어 본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죠. 하루를 보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판단 없이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불필요한 생각과 환상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직접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